이혼하자. 남편 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하는데 10초가 걸렸다. 아니, 이해가 안 됐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나는 지은. 올해 45세. 결혼 20년 차다. 두 아이의 엄마고 민우의 아내다. 아니, 아내였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의 따뜻한 그가 아니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혔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지쳤어. 지쳤다고? 뭐가? 당신 병간호, 치매, 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전 받은 진단이 떠올랐다. 초기 치매, 45세의 조기 치매. 처음엔 깜빡하는 게 잦아졌다. 냄비를 불에 올려두고 잊어버렸다. 집 안에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민우가 놀라서 뛰어왔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약속을 까먹었다. 수진이와 점심 약속을 잡고도 까맣게 잊었다. 딸이 1시간을 기다렸다. 엄마 어디 있어요? 전화를 받고서야 약속을 떠올렸다. 미안했다. 길을 헤맸다. 20년을 산 동네인데 길을 잃었다.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았다.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돌아왔다.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가보자. 제발. 걱정된 민우가 병원에 가자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괜찮다고 우겼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MRI를 찍었다. 인지기능 검사를 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모든 걸 검사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치매? 나한테? 45살인데? 조기 치매예요. 젊은 나이에 발병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치료비가 문제였다. 월 200만 원 이상. 우리 형편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민우의 인쇄소는 적자였다. 요즘 다들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인쇄 수요가 줄었다.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정도 남았다. 저축은 거의 없었다. 시부모님 병수 바라면서 다 썼다. 큰딸은 대학교 3학년, 작은 아들은 1학년. 등록금만 해도 연간 1,000만 원이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빠듯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못 잤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잠들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봤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민우가 속삭였다. 그 말을 믿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남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이 이혼을 말하고 있다. 당신, 날 버리는 거야? 내가 아프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해. 민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갑게 돌아섰다. 민우야. 불렀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년이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다. 시부모님 병수발도 내가 했다. 아이들도 내가 키웠다. 민우가 사업 어려울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도왔다. 헌신했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떠난다고? 버린다고? 울었다.
하염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정말 이러는 거야? 다시 생각 안 할 거야? 생각 다 했어. 빨리 서명해. 협의 이혼 서류였다. 재산 분할은 전세집 한 채가 내 목. 양육권은 공동 양육. 아이들은 알아? 아직. 나중에 말할 거야. 손이 떨렸다. 펜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민호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명했다. 이름 썩 잘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젖었다. 고마워. 민호가 서류를 챙겼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또 울었다. 2주 후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 이혼 확인서. 그 종이 한 장이 20년의 결혼을 끝냈다. 민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법원 앞이었다. 잘 살아. 민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을 보며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전세집은 팔아서 반은 아이들 학비, 반은 내 생활비로 나눴다. 아이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낸다. 나는 혼자가 됐다. 원룸은 좁았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도 없었다. 간이 전기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매일이 고통이었다. 외로웠다. 2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견딜 수 없었다. 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기억이 자주 사라졌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았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다. 길을 잃기도 했다.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경찰관이 주소를 보고 데려다 줬다. 부끄러웠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치료비가 너무 비쌌다. 한 달에 20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약을 줄였다.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데 한 번만 먹었다. 증상이 더 나빠졌다. 이상했다. 병원에서 치료비가 입금됐어요 라고 연락이 왔다. 정부 지원인가 싶었다. 고마웠다. 그 돈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밤마다 울었다. 민호를 원망했다. 20년을 헌신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버렸다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리워했다. 여전히 사랑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미워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있었다. 잊어야 하는데 매일 생각났다. 딸 수진이가 가끔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괜찮아? 밥은 먹고 있어? 응,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제대로 못 먹고 있었다. 입맛이 없었다. 약은 먹고 있어? 응. 이것도 거짓말. 약이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학생인데 엄마 걱정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연락 없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 괜찮아. 이제 남이니까. 엄마. 딸도 울먹였다. 미안했다. 딸에게 이혼한 부모를 물려줘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새벽이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산책을 나갔다. 새벽 5시.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걷다가 발이 아팠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외투를 여미었다.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멈칫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 파란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뒷모습. 익숙한 체형, 익숙한 움직임. 민우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우가 편의점 알바를? 왜? 인쇄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가까이 다가갔다.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확실했다. 민우였다. 20년을 함께 살아서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랑 하는 소리에 민우가 돌아봤다. 어서 오세. 지은아?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우 씨, 여기서 뭐해? 그게 아르바이트. 왜? 인쇄소는? 그건 나중에 말할게. 빨리 가봐. 추워. 민우는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당황한 게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혼란스러웠다. 민우가 편의점 알바를? 인쇄소는 어떻게 된 거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니까. 며칠 후 병원 가는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설 현장 앞을 지났다. 신호 대기 중이었다. 빨간 불이 켜졌다. 버스가 멈췄다. 무심코 창 밖을 보다가 또 멈칫했다. 건설 현장 안. 안전모를 쓰고 인부복을 입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삽질을 하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을 봤다. 민우였다. 숨이 막혔다. 2개의 직장을? 편의점의 건설 현장까지? 47살에? 버스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봤다. 민우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돈이 필요한가? 빚이라도 진 건가? 아니면 재혼 준비? 새 여자가 생겼나? 새 가정을 꾸리려고 돈을 모으는 건가? 질투가 밀려왔다. 동시에 궁금증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우 생각뿐이었다. 결국 밤 11시에 나갔다. 편의점에 가려고.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민우는 없었다. 다른 알바생이 있었다. 실망하며 돌아서는데 누군가 보였다. 길 건너편.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서 있는 사람. 민우였다. 3개의 직장. 편의점, 건설 현장, 대리운전. 왜? 도대체 왜? 다음 날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왜요? 아빠가 일을 많이 하던데. 3개나. 네? 3개요? 응. 편의점, 건설 현장, 대리운전. 진짜요? 왜 그러시지? 나도 몰라. 알아봐 줄래? 알겠어요, 엄마. 사흘 후 수진이 찾아왔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운 것 같았다. 눈도 충혈돼 있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딸을 안았다. 무슨 일이지? 민우한테 무슨 일이?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혼. 뭐? 진짜 이혼이 아니래요. 엄마 치료비 때문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틀 동안 아빠를 추적했다고. 3개의 직장을 확인했다고. 그리고 어제 밤 아빠를 만났다고. 추궁했다고. 민우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단다. 하지만 딸이 울며 매달리자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고. 민우는 내 치매 진단 후
여러 방법을 알아봤다. 먼저 대출을 알아봤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하지만 다 거절당했다. 인쇄소가 적자라 신용이 좋지 않았다. 보험도 알아봤다. 하지만 치매는 보험 적용이 안 됐다. 이미 진단받은 후라 가입도 불가능했다. 친척들한테 부탁했다.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여유 있는 친척이 없었다. 한 달을 고민했다.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다. 안 그러면 지은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에게서 들었다. 이혼하면 부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원됩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거짓 이혼. 법적으로는 이혼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지은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지은에게 상처를 줄 게 뻔했다. 배신자로 보일 게 뻔했다. 미움받을 게 분명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지은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미움받더라도 살려야 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다. 차갑게. 내가 상처받더라도, 내가 미워하더라도 내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 이혼 후 민우는 내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의료비 지원이 나왔다.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치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좋은 약, 재활치료, 영양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민우는 세 개 직장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19시간을 일했다. 월 500만 원을 벌었다. 그 돈을 내 치료비 계좌에 입금했다. 익명으로. 나는 그 돈이 정부 지원인 줄 알았다. 병원에서 추가 치료비가 입금됐어요 라고 할 때마다 고마워했다. 민우가 보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럼 아빠는? 응.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살리려고. 내가 오해했어. 원망했어. 자책감이 밀려왔다. 민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배신자라고 생각했는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말을 안 하셨으니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말하면 엄마가 거부할까 봐요. 엄마 자존심 강하잖아요. 맞았다. 나는 자존심이 셌다. 남의 도움 받는 걸 싫어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민우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미움받는 걸 선택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빠 지금 어디 계셔? 고시원이요. 엄마가 살던 집은 엄마 들이고 아빠는 고시원에서.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다음날 새벽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 5시 정각. 민우가 나타났다. 민우 씨. 민우가 놀라며 돌아봤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지은아. 왜 여기? 알았어요. 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거짓 이혼, 3개 직장, 치료비. 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거부할 것 같아서. 거부요? 응. 당신 자존심 강자나 수급자 되는 거 싫어할 것 같았어. 그래서 미움받는 걸 선택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날 미워하더라도, 원망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됐어. 그게 중요했어.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오해해서, 원망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우도 울고 있었다. 47살 남자가 새벽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민우를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먼저 안았다. 민우가 나를 꽉 껴안았다. 보고 싶었어. 정말. 나도. 힘들었어요? 세 개의 직장. 괜찮아. 당신 살리려면 그 정도는. 이제 그만해요. 제발. 아직 안 돼. 치료비가 더 필요해.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정부 지원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요? 민우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알았어. 그럼 하나만 줄일게. 2개 줄이세요. 하나. 협상 끝. 우리는 웃었다. 새벽 5시 편의점 앞에서 껴안고 웃는 중년 부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4명이 모였다. 작은 음식점이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지만 수진이 말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가족이에요. 아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당분간은 이 상태로 지내자. 지은이 치료 끝날 때까지. 그럼 그 후에는? 다시 결혼하자. 2번이나 결혼식 올릴게요. 응. 이번엔 제대로 성대하게. 우리는 모두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내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약물 치료 덕분이었다. 기억력이 개선됐다. 길도 잃지 않았다.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정도면 진행을 거의 멈춘 수준입니다. 계속 치료받으시면 더 나아질 거예요. 눈물이 났다. 민우 덕분이었다. 민우가 나를 살렸다. 민우는 약속대로 직장을 하나 줄였다. 편의점을 그만뒀다. 건설 현장과 대리운전만 했다. 그래도 여전히 바빴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 더 줄여요. 제발. 조금만 더. 치료비 더 모으고. 됐어요. 이제 충분해요. 아직 완치된 게 아니잖아. 고집이 셌다. 하지만 그게 민우의 사랑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쌌다. 민우가 일하러 갈 때 챙겨줬다. 작은 고시원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쪽지도 함께. 힘내세요. 사랑해요. 민우도 답장을 남겼다. 고마워. 나도 사랑해.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을 걷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다시 결혼할까?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아직 치료 중인데? 거의 다 나았잖아. 그래도 조금 더. 왜? 지금이 좋아서. 민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더 설레요.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그래? 응. 20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민우가 웃었다. 그럼 조금 더 연애할까? 응.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요. 천천히.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바람이 시원했다. 민우 씨. 응?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내 아내니까. 법적으로는 아닌데요. 마음으로는 평생 아내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1년 후 우리는 다시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30명 남짓.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결혼식장은 작은 예식장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꽃으로 예쁘게 장식했다. 수진이와 준호가 도와줬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45살에 입는 웨딩드레스. 처음 결혼할 때보다 더 설렜다.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결혼이었으니까. 민우는 턱시도를 입었다. 20년 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아니, 더 멋있었다. 주름과 흰머리가 오히려 더 근사했다. 입장 음악이 울렸다. 나는 준호의 팔을 잡고 걸었다. 아들이 날 에스코트했다.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눈물이 났다. 민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신랑은 신부에게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가 물었다. 예.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는 신랑에게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내 대답도 확고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우가 나를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20년 만에 결혼식 키스. 첫 번째보다 더 달콤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딸. 피로연은 간단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지은아 행복해? 민우가 물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 나도. 평생 이렇게 살자. 응. 평생. 우리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내 치매는 거의 완치됐다. 적극적인 치료 덕분이었다. 그리고 민우의 사랑 덕분이었다. 사랑이 약보다 더 강한 치료제였다. 의사가 말했다. 기적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케이스는 드뭅니다. 기적이 맞았다. 민우가 만든 기적이었다. 민우는 이제 함께 직장만 한다. 작은 인쇄소를 다시 시작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 SNS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주문이 늘었다. 나도 일을 시작했다. 파트타임으로 동네 빵집에서 일한다. 하루 4시간. 많이 벌진 못하지만 보람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라고 할 때 기쁘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소박한 식사지만 행복하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한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우가 묻는다. 좋았어. 빵집 사장님이 칭찬해줬어. 당신은? 나도. 큰 주문 하나 들어왔어. 정말? 다행이다. 손을 잡는다. 여전히 설렌다. 20년이 지났어도 이혼과 재혼을 겪었어도 여전히 사랑한다. 아니, 더 사랑한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온다. 4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 이야기를 나눈다. 웃는다. 엄마, 요즘 건강 어때요? 좋아. 걱정 마. 진짜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 덕분에 민우를 본다. 민우도 나를 본다. 미소 짓는다. 엄마 아빠 보기 좋아요. 수진이가 말한다.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살아. 네, 본받을게요. 밤이 깊어간다. 아이들이 돌아간다. 우리는 설거지를 한다. 함께. 지은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매일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특별하다.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침대에 누운다. 민우가 나를 안는다. 따뜻하다. 민우 씨. 응?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눈을 감는다. 행복한 하루였다.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거짓 이혼으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끝났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희생하는 것, 미움받더라도 상대를 지키는 것. 민우가 보여준 사랑. 그것이 나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이제는 내 차례다. 민우를 사랑으로 지킬 차례. 평생 함께할 차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